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의 요청에 따라서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추경, 정부 조직 개편 처리 협조 요청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조 후보자, 송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을 결과적으로는 하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임명 연기를 해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에 대해서 공을 야당으로 넘겨야 되는데 야당이 오늘 임명 연기는 꼼수다. 임명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보임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G20 정상회의 가기 전에 10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가 거부함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일 정도 말미를 더 줬는데 야당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그 2, 3일간의 말미 속에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들의 운신의 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끝없는 대치를 끝내기 위해서 만약 꼭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당에서는 조 후보자, 또 야당에서는 송 후보자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청와대가 이 둘 중에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지 이것도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야당이 한 명만 낙마시켜야 되는 거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예. 청와대가 한 사람을 낙마시키는 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뭐 여기에 나오기 직전에 제가 야권에도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며칠간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했는데 실제로 야당에서 지금 이러한 협상 카드에 제의가 있느냐고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 바로 뭐냐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낙마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제의가 실제 양측 원내대표부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순히 언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게 이제 청와대가 공식 수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 여권에서는 지금 현재 송영무 후보자보다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인 게 뭐냐면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강경파들이라든가 또 새 야당이잖아요. 예. 새 야당이 현재 오늘까지의 공식 입장은 두 사람 다 낙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양보를 하자면 한 사람만 굳이 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혹은 서로 50보 100보니까 그 송영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 정도면 뭔가 검토해 보려는 기류가 있는데 여당의 기류는 지금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지금 접점이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점이 마련이 된다면 만약에 한 사람으로 접점 서로 타협이 된다면 국회까지 동시에 일괄 타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를 기다리다 못한 청와대는 결국에 두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는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추경 문제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도 결국엔 여당이 독자적으로 강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숫자적으로도 모자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야 양측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 지금 뭐 그 국장님도 얘기해 주시면 전혀 지금 어떤 국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이제 해외에 나갔다 왔더니만 해외 순방 통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들어왔더니 국회 상황 같은 경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면서 일자리 추경도 그렇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 필요성을 제가 강조했는데 야당의 대승적인 어떤 그 협조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추경과 정부 조직 법들을 반드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답답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사 원칙에 있어서 추경과 연계하는 인사 이외의 문제와 연계 처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또 예. 하나는 비중이 큰 노동부 장관을 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을 낙마시키는 이런 식의 인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협조를 구하기는 만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초반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역대 정권 속에서 1년 동안 국정 개혁의 드라이브로 속도 내지 못하면 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정책들이 다 좌절되었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 협치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 국면에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먹고 사는 문제인 추경이 설사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국방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향후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검찰개혁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협조들은 아마도 야당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이낙연 총리라든가 그 지난번 김상곤 교육부 총리를 임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자라라고 협치해 준 게 아니라 호남 민심에 대한 압력 때문에 협조했듯이 추경과 법안도 이런 그 국민적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야당 스스로가 협조에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면 돌파를 선언하지 않을까, 채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한마디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문 대통령께서 이 추경하고 정부조직법 이 개정 문제는 인사 등 문제 등 이제 정치 문제와 연계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예. 근데 이 말은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과거에 보면 그러나 이제 야당의원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연계해온 경우가 사실 많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 추경 문제와 이 정치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전략을 야당이 펴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추경과 이 문제는 저는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걸 연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분위기 조성인데 그거는 그 관계없이 이 지금 현재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중에 이 임명을 두 사람을 다 꼭 강행해야 된다는 이건 연계 문제를 떠나서 꼭 강행해야 된다는 집착에서는 청와대와 여권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뭐 저희들도 인사청문회 취재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송영무 조대엽 정도 후보자의 의혹이 있는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도 낙마한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치라는 게 공존의 정치이기 때문에 혼자 우리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나갈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송영무 조대엽의 임명에 있어서 최소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낙마 이런 문제들까지도 저는 여권은 고심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두 번째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방미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좀 많이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외교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일단 군사 옵션,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군사 옵션을 배제한 상황에서 대화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건 아주 큰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정상회담 등 필요한 대화를 해나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설득을 시킨 것은 가장 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정에서 실제 북핵 해법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상호 입장이 서로 달라졌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제안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해서 쌍중단, 북핵을 폐기하면 나머지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자고 하는 제안을 미국이 거절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 정상간 회담에서 케미는 좋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제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혈맹으로 얘기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의 과거 냉전 시대처럼 한미일 북중러라고 하는 대결 구도가 심화되어서 원래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어지면서 균형 외교를 통해서 사실은 미중과 북한과의 사이를 좀 띄워놓기 위한 게 균형력의 핵심 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중일 북중러의 그 체제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경우에 한반도가 거기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좁아진다는 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그 미일 중러의 북핵 해결의 해법이 구체적으로 다른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문제에서 이런 냉전 구도로 가게 될 경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서 또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이틀 정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오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학교 급식 파업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기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오간 사적 대화가 그 몰래 녹음이 되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경위가 어찌 됐던 이런 부적절한 그 표현으로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사적 통화에서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오늘 이 사과 발언에 대해서도 좀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자와의 사적 발언이었다라는 말을 먼저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그 사적이라고 할 수 없죠. 개인적 통화를 하더라도 예. 이것이 공개화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해야 되는 건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 이현주 의원이 언행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의원이 부주의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것이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하면 그 이현주 의원이 사과하면 좋은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지금 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막말을 함으로써 혹시 국민의당이 어느 계층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그 정당인가에 대한 즉 국민들에게 서민과 일하는 사람이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당 전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리고 다수의 일하는 국민들에게 이 문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더욱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김홍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숨겨왔던 본인의 정체성을 다 드러낸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런 비판을 한 거는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평소에 이제 반노동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숨겨진 게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만 보면은 참 심하긴 해요. 사실은 미친 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리사들은 그냥 밥하는 아줌마 아니냐라고 하는데 비록 기자와의 개인적으로 기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통화였다고 합니다만은 저도 방금 우리 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자로서 이야기할 때 기자한테 하는 저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런 욕설이라든가 그렇게 경우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그런데 특히 기자 앞에서 하는 거는 뭐 항상 기록을 전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적 대화를 공개한 거라고 그러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선전 사적 대화가 아니라 기자 앞에서 한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든 간에 공적인 대화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현주 의원이 사과를 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거 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진짜 안 좋은 일은 이게 몰려서 온다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이현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제 대선 직전에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후에 이제 국민의당의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의당이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심정적으로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좀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을 굉장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또 그 지인 폭행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설상가상으로 이현주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 점점 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강현재 전 부대변인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안철수의 새 정치는 없다면서 일단 앞으로 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이준서 최고위원 이유미 씨 검찰에 구속되자마자
그 전남의 지방 기초의원, 군의원 한 분이 탈당한 데 이어 강현재 부대변인까지 상징적인 인물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동요하고 있고 그 지지자들의 지지층도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그 지금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가장 최하인 4%에 불과할 정도로 예. 그 사실 뭐 5% 미만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당으로서의 의미 자체를 상실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문제는 지금 현재 내년에 있는 게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탈당이라든가 이런 이합 집산은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개별적인 탈당이라든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현재 이런 그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 이런 막말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쇄신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분위기가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북도지사는 현행 민주당 소속이어서 국민의당에 평가를 하는데 어렵지만 지금 전남도지사가 이낙연 총리 임명으로 해서 공석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패배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호남 지역에서 기초의원 단체장까지도 그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대규모 탈당 사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이 반드시 매듭 짓고 국민들로부터 거듭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당 예. 오늘 이제 의혹 조작 사건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실질 심사를 다 받고 돌아가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먼저 출석 당시의 발언을 좀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장 청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소 좀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미 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뚜렷하게 저한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러면 제보 조작에서 미필적 고의 넘어서 이제 지금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증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담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는데 네. 가담과는 전혀 무관하신 겁니까? 예, 무관합니다. 네, 여전히 몰랐다 그리고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상태로 그대로 차에 탔다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법원의 결정이 이제 오늘 저녁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받아질 경우에 발부될 경우에는 당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것이고 네. 굉장히 그러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기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전후선에서 매듭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들어갈 때는 아까 말을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다소 당혹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나올 때는 아주 더 달라졌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나올 때의 화면이거든요. 네. 아무런 나올 대답을 하지 때는 않고 있죠. 아주 침울한 표정이었고 예. 기자들의 말을 여러 많이 질문에 했었는데, 대해서 예. 묵묵부답이었던 게 아주 지금까지는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기자들한테 질문에 대답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묵묵부답으로 나온 거로 봐서는 아마 영장실질심사 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9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본인이 그리고 이유미 씨 동생은 17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또 나올 때 수갑을 채우고 최종 결정 때까지 근데 이제 수갑을 채우고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가미가 돼서 그런지 어떻든 침울한 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어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반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검찰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검증 소홀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알려졌었는데 오늘 알려진 거는 확정적 고의. 그 고의가 고의.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거, 즉
그 이유미 씨하고 공동 정범에 해당되는 정도의 아주 영장 청구 이후로 검찰이 무겁게 다뤘고요.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를 4월 27일 날 국민의당 중앙당사에 불러서 청년위원장과 비례대표를 거론하면서 회유한 정황이 좀 드러났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도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이유미 씨라고 한 제보자를 속인 채 중앙당에 얘기를 해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또 5월 5일 기자회견 후에 5월 6일 날 이유미 씨가 제보자가 없다. 사실상 조작을 의미하는 걸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이후에도 이준서 전 최고가 강하게 그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차 기자들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사실임을 강조한 걸로 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상의 그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영장이 법원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발부가 돼버리면 예. 국민의당 자체도 좀 위험해지는 게 그동안 진상 자체 조사하면서 관련이 없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기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체 조사에서 당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발표까지 했었죠. 저희가 예. 검찰 수사에서 그 바로 윗선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직접 그 공동 공범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걸 확산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명선거 추진단과 그리고 더 윗선 최고 윗선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현재 어떻든 늪에 빠진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영장 심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